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쓰기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제로 하여 자신의 생각을 600에서 700자로 글을 쓰시오. 단 문제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시오. 개천에서 용난다는 옛말이 무색해질 만큼 사교육이 증가하면서 요즘 교육의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교육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라. 사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과열된 사교육의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 사교육 문제점의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이제 문제를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속담이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표현입니다. 네, 이 속담은 지금도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속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 여기는 네, 강입니다. 강이나 바다. 이곳에서는 물이 많기 때문에 용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밑에 여기 조금 물이 조금밖에 없지요. 강보다 작은 그런 부르기나 크릭 그런 것을 우리가 개천이라고 합니다. 이 개천에서는 물이 너무 적고 또 깊이가 너무 얕아서 용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 올챙이, 네, 개구리 아이들, 개구리의 아이들 우리가 올챙이, 테드폴이라고 하는데 네, 이 개천에서는 이렇게 올챙이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강이나 바다에서는 용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작고 물이 적은 이 개천에서 용이 나왔어요. 와, 그 말은 아주 집안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나왔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집안이 가난해서 집에 돈이 없어서 네, 아주 환경이 안 좋은데 그곳에서 그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거나 좋은 이렇게 회사의 CEO가 되거나 뭐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검사, 변호사가 되거나 아니면 뭐 유학 가서 교수님이 되거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속담이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이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네, 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가 사교육, 교육이에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이 속담이 반드시 나오겠지요. 네. 그래서 다음에 혹시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야기하거나 글을 쓸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이 속담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네, 이런 옛말이 있었어요. 옛날 말.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기가 힘들어요. 용 나기 힘들어요. 할 만큼 이 옛날 말이 무색해졌어요. 옛날 말이 안 맞아요. 옛날 말이 힘이 없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요? 사교육이 증가해서요. 사교육은 학교에서 받는 교육 말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을 내서 받는 그런 공부, 그러니까 학원, 과외, 그러니까 private tuition 이런 것을 우리가 사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겠죠? 돈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교육을 못 받겠죠? 그러니까 불평등한 거예요. 이렇게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요.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교육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쓰십시오. 라는 이런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 53번 문제 그래프가 바로 사교육에 대한 문제였지요. 선생님이 여러분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이렇게 글을 잘 쓸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53번과 54번 문제를 비슷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풀었던 53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래프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한 명이 매달 내는 사교육비, 학원비, 과외비가 얼마예요? 29.1만 원, 그러니까 30만 원이에요. 30만 원이니까 300달러, US 달러로 300달러예요. 그게 2018년도니까 지금은 더 비싸지겠죠? 그럼 여러분, 한 집에 애가 한 명이면 30만 원, 괜찮아. 300달러 괜찮아. 그런데 애가 두 명이에요. 600달러예요. 애가 세 명이면 1000달러. 와, 너무 비싸지요? 자, 이렇게 사교육이 많이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네, 대학교 갈 때, 그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학원에서 다 배우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울 게 없어요. 학교에서 잘 가르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낮은 질 때문에 그리고 불안 심리, 옆집에, 우리 앞집에 다 배우는데 우리 애만 학원에 안 다녀. 불안하지요. 그래서 그냥 불안해서 학원에 가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교육을 받으니까 대학 제도, 대입 제도, 대학교에 들어가는 그것을 고치면 되겠죠. 그리고 공교육을 개선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잘 가르치면 되죠. 그리고 그렇게 불안할 필요 없어요. 자, 애들이 대학교를 가는 이유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것에 재능이 있는지 그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거지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라는 그런 문화가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뿌리 내려지면 굳이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죠.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교 갈 수 있으면 가고 못 가면 못 가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을 정리해서 이제 글을 쓰셔야 되는데 생각을 정리를 해야겠지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막 생각내는 대로 여러분이 막 적으셔야 돼요. 54번을 푸실 때 여러분이 바로 글을 쓰기 시작하면 중간에 여러분이 막혀요. 그 다음 어떻게 쓰지? 여러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안 나면 당황해서 글이 잘 안 써져요. 그리고 글이 좀 이상해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것은 문제를 보고 나서 처음 2분, 3분은 여러분이 종이에다가 여러분의 생각을 그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생각내는 대로 다 적으세요. 이렇게 적고 나서 나는 이렇게 글을 써야겠구나 하고 이렇게 글의 흐름, 줄거리를 잡고 이제 여러분이 글을 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의 주제는 사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자, 문제점, 사교육의 문제점, 원인, 대책. 이거 문제가 있었죠? 자, 그러면 이것을 쓸 텐데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서론을 시작할까요? 자, 사교육이니까 선생님은 교육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교육은 원래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나의 재능을 발견하고 인생은 이런 거야.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이 필요한데 이 공교육이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사교육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교육은 원래 이런 뜻이었는데 지금 사교육을 많이 받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문제점 하고서 이렇게 서론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자, 문제점. 사교육이 많아지면 뭐가 문제일까요? 자, 원래는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그 학생들이 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고민하고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깨닫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어. 이 문제를 풀었어. 하고 이렇게 자기가 성취감, 내가 해냈어.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이런 것을 학교에서 배우면서 사회에 나가서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학원에 가면 선생님이 또 과외를 하면 과외 선생님이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하고 선생님이 다 가르쳐 줘요. 그냥 답을 얘기해 줘요. 학생이 고민하고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가외를 하고 이렇게 학원에 갔을 때 사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도록 만드는 거. 선생님 생각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 교육이 무너지는 거예요. 학원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재미가 없어서 잠을 자요. 학교 교육이 붕괴, 무너졌어요.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은 좋은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겠죠. 불평등해요. 불공평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에 300달러, 600달러, 1000달러, 100만 원. 너무 부담돼요. 경제적 부담. 돈이 너무 부담돼요. 라는 뜻이고. 다 이렇게 서로 가외 공부하다 보면 경쟁을 하겠죠. 점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악순환이에요. 점점 나빠지는 거.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사교육의 원인. 네, 그건 바로 점수 위주의 대학 입시 제도. 점수 위주라는 말은 마크 오리엔티드라는 말이에요. 대학교에 가는데 점수를 중심으로 점수를 잘 받아서 대학교에 가는 거예요. 대학교 이 학생이 어떤 것에 재능이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그런 학생을 뽑아야 되는데 미술을 잘해도 미술대학에 가고 싶어도 영어하고 수학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체육, 달리기 하는데 막 이렇게 국어를 잘해야 돼요. 이런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입시 제도를 조금 고치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사교육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뜻이고, 네, 옆집 뭐 다른 친구들은 다 이렇게 사교육을 받는데 우리 애만 사교육을 안 받아요. 그러면 불안하죠, 당연히. 이런 불안 심리 때문에 다 지금 사교육을 받고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학교에서 잘 가르치면 돼요. 네, 맞아요. 학교에서 잘 가르치면 되고, 입시제도 개선. 네, 달리기를 잘하는 학생은 달리기 하는 체육학과에 가면 돼요. 꼭 점수를 잘 받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점수 위주의 점수를 잘 받아야만 대학교에 가는 것을 좀 고칠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고, 네, 그 다음에 대학교는, 고등학교 수업을 점수를 잘 따서 대학교에 가고 대학교에서 점수를 잘 받아서 좋은 직장에 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 행복이다. 꼭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게 행복은 아니다. 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면 굳이 뭐 이렇게 열심히 사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겠지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러면 이 정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글을 쓸 거예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어떻게 썼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들을 브레인스토밍 해서 글을 쓰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인성과 창의성, 진취성 등을 배우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을 익히는 과정이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학교라는 공교육은 이러한 교육의 표준화와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 과열된 사교육이 이러한 교육의 의미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사교육은 앞에서 언급한 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생략하고 단순히 지식만 습득하는 요령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생각하고 풀고 성취감을 느끼는 모든 과정을 학생에게서 빼앗는다. 사교육의 또 다른 문제는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 경제적인 부담이 생긴다는 것이다. 집안 형편이 좋은 학생들은 더 많은 기회와 좋은 교육을 받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은 따로 교육을 받기가 어려워 교육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다. 이러한 사교육 과열의 원인은 공교육이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오로지 대학 입시만을 위한 교육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또한 치열한 입시와 경쟁으로 더욱 사교육을 부추기는 학부모와 사회의 불안 심리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교육의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점수 위주의 입시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동시에 더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선생님은 총 631, 네, 632일 글자를 썼어요. 자, 그러니까 길이는 적당한 것 같지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하고 선생님하고 같은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같은 주제에 대해서 한국 사람은 이렇게 글을 쓰는구나. 한국 사람은 이러한 문법, 이러한 단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구나 하고 여러분이 느껴보고 들어보고 감각을 키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이 쓴 글을 읽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유가 생기시면 선생님이 쓴 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보고 다시 또 공부하고 모르는 단어는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교육과 관련된 표현들을 이렇게 선생님이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나중에 또 사교육, 교육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토론하거나 아니면 말하기 시험을 하거나 또 쓰기 시험을 할 때 여러분이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외워두셨다가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문장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개천에서 용난다. 네, 이것은 꼭, 네, 한국 사람도 교육하면 다 이 얘기를 합니다. 10사람 중에 10사람이 개천에서 용난다. 지금은 아니다. 뭐 이런 말들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런 속담을 사용해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질의 교육을 받다. 네, 교육을 받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양질, 질이 좋아요. 네, quality, good quality란 뜻이에요. 그래서 좋은 교육을 받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좋은 교육도 괜찮지만 좋은의 좀 어려운 단어, 고급 표현이 양질이라는 뜻입니다. 양질의 교육을 받다. 그래서 질이 좋은 것, good quality를 우리가 양질이라고 하는데 교육도 괜찮고 뭐 양질의 뭐 식재료, food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양질의 circumstances, 환경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집안 형편이 좋다. 네, 그 집에 돈이 많아요. 부자예요. 네, 우리는 돈이 많으면 부자예요 라는 표현만 알지만 지금은 또 집안, 집 안에 있는 형편, 상황이 좋다라는 뜻은 형편이라는 말은 situation이라는 뜻이지만 그 집 상황, 그 집 상황이 좋아요 라는 말은 보통 경제적으로 돈이 많아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아요 라는 말을 부자예요 라는 말 외에 이렇게 집안 형편이 좋다, 집안이 부유하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여러분이 같이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된다. 네, 여러분. 교육의 불평등, 불공평해요. 아시죠? 양극화. 네, 좋고 나쁘고. 양은 양쪽이에요. 두 가지가 너무 중간이 없어요. 너무 좋거나 너무 나쁘거나 가운데가 없어요. 이런 것을 양극화라고 합니다. 네, 요즘 세상이 돈이 많은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돈이 없는 사람은 점점 없어지고 가운데 중간 미들 그 뭐죠? 중상계층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중상계층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양극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대학 입시, 네, 대학교에 들어가는 시험을 위한 교육으로 전락했어요. 네, 고등학교, 중학교, 모든 학교가 다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업을 해요. 공부를 해요. 그건 아니죠. 그 나이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생각의 폭을 넓히고 인생을 볼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지혜를 공부해야 하는데 오로지 대학, 대학, 대학 이렇게 하는 교육으로 전락. 네, 전락했다는 말은 falling, falling.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교육을 부추기다, 부추기다. 너도 해. 우리 애 학원 가서 점수 좋아졌어. 너도 해. 너도 이거 해. 하고 다른 사람한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을 부추기다라고 말합니다. 점수 위주, 아까 나왔었죠? 네, score oriented, 암기 위주. 네, 무조건 암기. 네, memorization이라고 그랬어요. 암기, 외우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든 것이 다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는 것 위주의 입시 제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 표현들은 굉장히 좋은 표현들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54번을 쓰실 때 네, 서론, 글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은 아까 교육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교육에 대한 사교육에 대한 글을 쓸 겁니다 하고 이렇게 소개하는 글이 서론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보통 요즘 뭐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뭐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시작하거나 아니면 요즘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많은 경우 중에 한 경우입니다. 다르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꼭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본론, 바디 부분에서는 아까 우리 세 가지 질문이 있었죠. 사교육의 문제, 원인, 대책 이 세 가지를 여기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장,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example 이렇게 쓰시면 아주 좋은 문장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고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글을 쓰시면 그 문장이 굉장히 logical, 네, 그 논리적으로 굉장히 글이 잘 쓴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4번 문제 점수를 줄 때 logically, structure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 때문에 보통 글을 쓸 때 이렇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쓸 때는 이러이러한 문장을 많이 쓰는데 이거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네, 이런 문장식으로 여러분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은 결론을 많이 안 쓰죠. 왜냐하면 700자라서 글자가 너무 많아지면 감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 부분은 보통 앞에 대체까지 쓰면 안 써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결론을 쓰고 싶으면 그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 서머리하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주장이나 의견을 다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뭐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면서 이런 문장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54번을 채점할 때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채점을 합니다. 50점이에요. 와, 높지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앞에 세 가지 문제를 줬는데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잘 썼어요. 세 가지에 다 대답했어요. 하면 이 사람이 실수를 했든 안 했든 무조건 12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가지 문제를 답만 쓰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쓰면 12점을 얻고 두 번째는 전개 구조예요. 스트럭처죠.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logically 이렇게 논리적으로 글을 쓰고 굉장히 글을 잘 썼어요. 그러면 12점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네, the usage of words예요. 그래서 grammar, 문법하고 단어, vocabulary, 어휘예요. 이 적당한 고급 표현의 문법과 어휘를 잘 사용했어요. 네, 그러면 26점을 받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사교육과 관련된 표현들 알려드렸죠? 그런 표현들을 쓰면 26점을 받기가 쉽습니다.
자, 54번을 쓰실 때 요령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600에서 700자 꼭 이 사이에 쓰시는 게 좋고요. 세 문단, 보통 네 문단 정도 이렇게 문단이 되고 초급 표현 절대 안 되지만 여러분이 중급 표현이나 고급 표현을 모르면 초급 표현을 자신 있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중급, 고급 표현이 더 좋다. 그리고 구어 표현, 말할 때 쓰는 말, 줄임말, 높임말 안 되고 반드시 written language, 문어 표현, 조사 꼭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예요. 동사일 경우는 니은다, 는다. 형용사일 경우는 다예요. 이거를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먹다. 그러면 먹는다 이렇게 쓰시고 예쁘다. 예쁘다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그냥 예쁘다 하고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엔딩 하신 문장을 마무리하는 종결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준 학생의 글을 읽어보면서 좋은 표현 그리고 잘못된 표현들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생의 글을 먼저 읽으면서 선생님이 코멘트를 할게요. 교육은 원래 사회 단계를 움직이는 수단이다. 네, 이 학생도 교육은 하고 이렇게 서론을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항상 생각하는데 코니는 이렇게 서론을 참 잘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교육은 하고 이렇게 시작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지식을 가지며 좋은 직업을 취직하고 돈과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잘 쓰셨어요.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교육 받고 잘하셨어요. 지식을 가지다, 지식을 얻다. 이게 gain the knowledge 이렇기 때문에 지식을 가지다 보다는 지식을 얻다라는 동사가 더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직업을 취직하다. 이런 단어는, 이런 표현은 한국어에 없어요. 그래서 직업을 얻고, 직업을 구하고, 직업을 찾고,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회사에 취직하고 라고 하지, 직업을 취직하고 라고 하지는 않아요. 직장, 여기 직업은 그냥 job이, 영어로 하면 getting a job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썼던 것 같은데, 직업은 그 일을 하는 종류예요. The kind of job이에요. 그런데 취직은 getting a job. 내 일을 getting a work예요. 그래서 여기서 직업과 취직, 이 표현은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요즘 과열된 사교육이 사회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서론을 시작했어요.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교육이 어떤 잠재적인 문제를 이어지는 것을 둘러싸고 문제를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 이어지다, 어디로 이어지다 라고 이렇게 조사를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교육은 돈을 제출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돈을 제출하다. 제출하다는 submit이에요. 그래서 pay라는 뜻이 아니에요. submit은 숙제를 제출하다, 서류를 제출하다 이렇게 말하지 돈을 제출하지는 않아요. 돈은 여기서처럼 돈을 지불하다, 돈을 내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난한 가정에 대해 큰 부담이 된다. 누구누구에게 큰 부담이 된다라고 하지 무엇에 대해 부담이 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자 가정 출신의 학생들, 이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었죠. 그 부자예요. 그런데 부자 가정 출신, 코니는 이거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렇게 쓰셨어요. 잘 쓰셨어요. 아니, 이 단어가 맞는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썼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은 한국어에 없어요. 한국에서는 집이 부자예요 라는 말은 부유한 가정, 집안 형편이 좋다.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그러한 표현들을 씁니다. 이런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이 가난한 가정보다 유리한 형상을 이루어진다. 유리한 상황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이러한 불평등성, 불평등 이거 얘기한 거 잘 쓰셨고 사교육의 최대한 문제점이다. 최대한은 맥시멈이에요. 맥시멈.
그래서 여기서의 maximum problem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biggest problem은 가장 큰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최대한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제일 큰 문제점이다 라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뿐 아니라 사교육은 원래 응시를 위해 집중한 교육법이다. 아, 응시. 네, 이거 아까 말씀드렸었죠? 입시예요. 응시는 시험을 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응시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응시보다는 입시, 대학교에 들어가는 엔트런스 이그잼을 위한 집중 교육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응시 대책, 입시 대책, 시험 방식을 둘러싸며 이밖에 없는 뜻이다. 그런데 이거는 선생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어떤 의도에서 이 문장을 썼는지 선생님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이 문장이 중간에 있으면 logically 우리 그 스트럭처에 있었죠. 거기서 점수가 마이너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놔둘게요. 그리고 치열한 사교육 문화는 학생들을 응시만, 입시만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든다. 중요하게 만든다. 정신적인 교육, 그래서 도덕적 교육 등을 놓쳐버린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러한 열풍은 입학시험에 치열해지는 경쟁 때문이다. 그렇죠. 좋아요. 학부모님들이 자기 아들과 딸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시키며 좋은 딸을 입학하게 시키는 거죠. 딸이 입학하고 대형 회사.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형 회사, 큰 회사예요. 네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형 회사보다는 대기업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한국적인 표현이에요. 취직하게 싶어한다. 취직하기를 바란다. 싶어한다는 자기가 싶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기를 바랄 때는 바란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지금 사과를 먹고 싶어 해요. 이거는 내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싶어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들이 사랑한 자녀를 타인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로 비싼 교육비를 지불한다. 네, 이러한 관념이, 이러한 생각이 사교육으로 인한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다, 시킨다라는 다른 사람을 행동하게 하는 건데 여기서는 만든다라는 표현이 더 좋습니다. 사교육에 대해 앞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공교육의 질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 교육의 가능성도 홍보해야 하며 도덕교육, 네, 선생님 이 부분 참 좋은 것 같아요. 도덕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교육이 놓치는 부분이 도덕교육이기 때문에 이상의 방안을 실시한다면 사교육으로 인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네,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밑에 보세요. 네, 1번 내용 및 과제 수행. 이 학생은 이 주제에 대해서 글을 잘 썼나요? 네, 서론 부분 좋았고 또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 문제점 얘기했고 원인, 아까 우리 여기 있었는데 네,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런 부분이 있었죠. 원인 이야기 있었고 네, 이것이 가장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 세 가지를 다 질문에 대해서 잘 썼어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 내용 및 과제 수행 12점? 네, 문제 없어요. 잘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전개 구조예요. The structure of writing. 전개 구조인데 아까 선생님이 중간에 이렇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문장을 왜 썼지? 하는 이런 문장이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개 구조에서 아마 마이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언어 사용 26점이에요. 26점인데 지금 코니는 계속해서 한국적인 표현이죠. 네, 코니는 이걸 한국에서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사전 찾아서 공부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이렇게 가져다가 많이 썼어요. 그래서 한국적인 표현들, 그런 고급 표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직업을 취직하고 돈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부자 가정 출신 사교육의 최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입시 그리고 취직하기 싶어 한다 대형 회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좀 고급적인 표현들, 이렇게 그런 표현들이 좀 어색해요. 좀 문법적인 오류, 실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선생님 생각에 한 7점에서 8점 정도 마이너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선생님이 코니의 글을 보면서 느꼈던 점은 이번 문제는 코니한테 좀 힘들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문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실수가 많이 있었어요. 한국적인 표현들을 많이 놓쳤고 실수가 있었어요. 실수가 많으니까 이게 포커스가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표현했던 것처럼 내용 및 과제 수행은 잘 하셨어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 했는데 전개 구조, 중간에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부분, 그리고 실수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약해졌어요. 그리고 언어 사용, 네, 실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든 느낌은 코니는 지금 계속 이렇게 실력이 올라가고 있어요. 코니가 지금 글쓰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한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실력이 이렇게 좋아지지가 않아요. 실력이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실력이 좋아져요. 그러면 코니는 지난번 글쓰기는 참 잘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시 내려왔어요. 지금은 여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글을 잘 쓸 때도 있고 못 쓸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다 잘 써지는 거예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이렇게 글쓰기를 하고 토픽 시험을 보다 보니까 어떤 학생이 3급 받았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4급 받았어요. 토픽. 그런데 또 계속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토픽 3급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네, 이렇게 후퇴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못해진 게 아니라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실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실망하지 말고 지금은 더 잘하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뒤로 물러갔구나, fall back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코니가 잘하는 부분은 글을 시작하는 서론이 항상 너무 좋아요. 그리고 글의 내용, 아까 도덕교육 있었죠? 사교육에서 항상 빠지는 부분이 사교육 그 부분의 약점, 그 부분이 도덕교육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코니는 서론을 잘 시작하고 그리고 내용이 아이디어가 좋아요. 이 부분이 코니의 잘 쓴 점이고 개선할 점, 앞으로 고칠 점. 네, 코니가 계속 스펠링이 틀려요. 스펠링 이제 정확하게 쓰는 거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어울리는 단어, 회사에 취직하다, 직업을 구하다, 대형 기업, 딸이 입학하다, 딸을 입학시키다 하고 이것도 계속 능동, 피동 아시죠? 액티브 텐스, 패시브 텐스 계속해서 실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법. 네, 문법도 시키다, 만들다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글을 지금 아주 좋아요. 잘 하긴 하지만 정말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려면 이런 부분들, 자신이 고쳐야 할 부분들, 자신이 약한 부분들을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한국 사람이라면 이렇게 글을 쓰겠어요 하고 선생님이 한번 고쳐봤어요. 네, 그래서 코니는 선생님이 쓴 글을 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한국 사람은 이럴 때 이렇게 나는 이렇게 썼는데 한국 사람은 이렇게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하고 이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학생입니다. 자, 사교육은 공교육을 추가로 학원, 과외 수업회 등 같은 곳이다. 네,
여기서 사교육은 공교육에 뭘 추가로 학교 교육에 추가로 학원과 과외를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야 돼요. 네, 그래서 어디에 추가로 이렇게 쓰시고, 자, 같은 곳이다. 곳은 장소예요. 그런데 앞에 주어는 서브젝트는 사교육이에요. 뭔가 안 맞죠? 사교육은 어떤 교육, 아이디어, 컨셉이에요. 그런데 끝날 때는 장소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빼셔야 돼요. 이러한 교육 중심의 기관들이 인기가 퍼지며, 네, 인기가 많아지며 인기가 퍼지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인기가 스프레드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기가 많아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주목을 받고 있다. 네, 이 표현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교육의 양면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 여기서 조금 그렇다고 해서, 자, 이렇게요. 사교육이 인기가 많고 그리고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교육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하고 result, so 뭐 이런 거 쓰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고 이렇게 쓰셨어요. 이거는 조금 이거 one way, one may well 이렇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는 logically 좀 논리적으로 조금 어색한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보다는 따라서라고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사교육의 문제들 중 두 가지 크게 보인다. 네, 두 가지가 크게 보인다.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시는 게 좋고, 먼저 빈부격차를 악화시킨다. 네,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온 학생들이 자기 미래를 향상시키는 그런 똑같은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억울하다. 네, 억울하다 형용사예요. 그래서 억울한다가 아니라 억울하다.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자, 자기 미래를 향상시키는 똑같은 기회. 네, 이 표현은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사교육은 경쟁을 심하게 함으로 입시 교육에 대한 강박관념이 발생할 수 있다. 네, 강박관념 아주 좋고 어려운 단어 쓰셨고, 자, 교육을 통해서 개인 희망과 재능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압박감과 부담을 갖게 된다. 압박감, 부담, 좋은 단어 쓰셨어요.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이 급증하고 있다. 네,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대중화라는 말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대중화, 급증 다 같은 말이고 이럴 때 대중화는 보통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학생들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기 때문에 대중화는 조금 안 어울리는 단어 같아요. 공교육의 질이 저하될수록 불만족스러워하는 학부모가 사교육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네, 지금 사교육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공교육의 질이 저하된다. 좋고 불만족스럽다. 네, 표현들 좋아요. 사교육은 학생들의 재능과 능력이 더 발전되면 앞으로 성공되며 취직도 잘할 수 있다는 제공을 유도한다. 그런 생각을 만든다, 유도한다. 이렇게 쓰시는 게 좋고, 모두 다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이거 좋아요. 공평적이라는 단어는 쓰진 않아요. 공평한 대책,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복지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할인, 지원 등이 제공해주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네, 예를 들어 하고 이렇게 쓰시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잘 쓰셨어요. 게다가, 자, 그런데 여기서 게다가보다는 또한이라는 단어가 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고민을 했어요. 자, 왜 게다가는 안 되고 또한은 괜찮지? 자, 또한 게다가를 사전에서 찾으면 additionally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두 단어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어로는 또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게다가는 이렇게 원 플러스 원 같은 느낌이 있어요. 게다가는 그 애는
뭐라고 할까요? 얼굴이 잘생겼어. 게다가 머리도 좋아. 그러니까 얼굴이 잘생긴 걸로 충분해. 그런데 보너스로 and 플러스 똑똑해. 약간 그런 느낌이라면 또 하는 그는 얼굴이 잘생겼어. 그리고 또한 additionally 그리고 머리도 좋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약간 플러스라는 개념보다는 one and one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각각의 상관성이 없는 거, 관계가 없는 것을 이렇게 additionally 할 때는 또한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공교육의 부족한 점을 관과하지 말고 해결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관과하다. 아주 좋은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교육은 개개인의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음 시대를 잘 인도하도록 우리가 사회로서 사교육은 모든 면에서 봐야 한다. 사회적 측면에서 the aspect of the society 이렇게 사회적 측면에서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사회로서 우리가 내가 선생님으로서 너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라처럼 우리가 사회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회적 측면에서 봐야 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도 이렇게 보니까 조이는 1번 내용 및 과제 수행 네 잘하셨어요. 뭐 여기 서론 잘 시작했고 여기 문제점 그 다음에 여기 원인 대책 네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도 12점 다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개구조 이렇게 전개구조는 이렇게 그런데 전개구조에는 아까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또한 이 부분 그리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조금 마이너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개 구조에서 아까 선생님이 이 부분은 참 잘 썼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 네, 선생님이 지금 눈에 안 들어오지만 아까 이런 부분들 전개 구조 잘 썼어요. 그렇지만 여기 선생님이 말했던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아마 마이너스가 선생님 생각에 한 4점 정도, 3, 4점, 3점, 4점, 5점 정도 마이너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 사용은 이렇게 어휘, word 있죠? 뭐 이렇게 강박관념, 압박감, 부담, 저하, 불만족, 그리고 여기 간과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이런 단어들 잘 쓰셨어요. 이런 단어들을 잘 썼는데 자, 그렇지만 여기 등과 같은 곳이다. 인기가 퍼지다. 인기가 퍼지고 그리고 여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이것도 부분도 그렇고 네, 요 부분들 그리고 사회적 측면 이렇게 몇몇 이렇게 약간 좀 실수한 부분들이 있어요. 문법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지만 여기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조이도 잘 쓰셨어요. 자, 그러면 잘 쓴 점,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12점 받을 수 있고 전개구조에서 한 3에서 5점 정도 그리고 어휘 사용에서 문법적인 부분에서 한 선생님 생각엔 한 7점, 8점 정도의 그런 마이너스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이의 잘 쓴 부분은 고급 어휘 그리고 문법을 아주 잘 썼어요. 어휘들은 굉장히 잘 썼어요. 그리고 문법은 고급 문법을 사용하려고 노력했는데 약간 좀 실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잘 나중에 개선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고칠 부분은 네, 계속 스펠링이 틀리고 있어요. 철자가 틀리고 있어요. 철자 정확하게 쓰는 거 연습하시고 어울리는 단어 사교육의 문제들 중 두 가지 크게 보인다. 두 가지 크게 보인다 이런 표현은 쓰진 않거든요.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한국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쓰는 표현이에요. 네. 그렇고 자 문법적인 부분 뭐뭐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이 부분 약간 좀 실수 있었고 한국적인 표현 네 조이도
맞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겠어요. 그리고 이게 문법적으로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런 표현들을 많이 놓쳤어요. 그래서 한국적인 표현들, 많이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적인 표현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한국 사람이 쓴 글을 많이 읽고 나도 거기에 익숙해져서 나도 그렇게 쓰는 거.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한국 사람이 쓴 그런 책, 수필, 뭐 이렇게 주제에 대해서 쓰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읽는 수밖에 없어요. 네, 어쨌든 잘 쓰셨어요. 자, 선생님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하고 한국 사람이 쓴 글처럼 이렇게 고쳤어요. 저희도 이제 자기가 쓴 글하고 선생님이 쓴 글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이렇게 썼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하셨네 하고 비교하시면 아주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은 네, 여러분이 예상하셨던 것처럼 노키즈 존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하시고 글을 쓰셔서 네, 여기 밑에 댓글이나 topic2writing@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3주 후에 이 54번 문제를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자, 여러분 계속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